세포의 표면적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무 조각을 좀 크게 자른 것과 그 다음에 좀 작게 잘랐을 때 그 해당하는 부피하고 표면적을 비교하는 그런 실험인데, 이 조각하고 이 조각을 우리가 이제 밑에도 이제 크기가 똑같다고 했을 때 얘는 부피는 지금 똑같은 상태거든. 근데 얘보다 얘를 한 번 더 자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겉에 부분만 염색이 되는데 물이 도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로 비교하면 이 안쪽까지 해가지고 표면적이 더 생기게 된 거지. 자르니까 부피는 그대로인데 표면적이 더 생기는 거야.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입체 도형의 겉넓이 부피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 그러면은 원기둥이 막 있어가지고 그 원기둥일 때 겉넓이, 그리고 내가 여기다 가운데다 구멍을 뚫으면은 겉넓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안쪽에 이 벽면이 생기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게 잘라서 없애면 부피는 뭐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데 겉넓이는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죠. 부피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됐어? 표면적이 증가했죠. 그래서 봤더니 부피는 똑같아. 그런데 표면적을 비교했더니 큰 애는 뭐 옆에를 다 이제 비교를 한 거고, 얘는 작은 애가 두 개다 보니까 두 개로 계산했더니 48이 나왔어. 얘는 40이었는데 48이 나왔어. 왜 그런 것 같아? 이 안쪽으로 있는 벽면이 더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걸 분수로 만들었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부피분의 표면적이란 얘기 했었거든. 얘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부피분의 표면적이 얘가 더 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부피인데 표면적은 더 넓다는 얘기야. 표면적이 더 넓으면, 즉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더 크게 되면 좋은 거야. 근데 작으면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이게 작아지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불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작으면 불리하고 크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질 교환은 세포 표면을 통해 일어나므로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이거 이제 만약에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분수로 써야 돼. 뭐뭐에 대한이 있으면 그걸 분모에 쓰라 그랬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애를 분자에다 써야 된다. 우리는 어때야 된다 그랬냐면 표면적은 넓을수록 좋고 부피는 작을수록 좋다 그랬어. 결국은 이 분수 전체로 본다면 분수가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커야지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작으면은 불리하고 크면 유리하다. 물에 담긴 비커에 양파 아랫부분만 잠기게 해가지고 뿌리를 길렀대. 그런 다음에 뿌리 끝을 1cm 정도로 잘랐어. 뿌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생장점은 길이 생장을 하거든. 오늘 되게 말을 더듬네. 생장점은 길이 생장을 하거든. 그래서 세포 분열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 그래서 우리가 양파의 뿌리 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자르게 되면은 본체에서 떨어져 나오면 이게 시들어지거나 이제 어쨌든 세포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살아있는 상태를 관찰을 이제 제대로 못 하잖아. 그래서 이 양파 뿌리 조각을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다가 하루 정도 담가두는 거야. 이 과정을 우리는 고정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상태를 고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세포가 생명활동, 즉 세포 분열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을 고정이라고 하는 거지. 하루 정도 두게 되면 얘가 살아있는 상태로 조금 그래도 신선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뿌리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어가지고 55도에서 60도 해당하는 온도로 물중탕을 한 다음에 증류수로 씻어냅니다. 여기에 뭐 온도계가 있고 이게 물이 있는데 중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담은 여기 이제 세포 담은 거를 바로 끓이는 게 아니라 물을 담고 거기다 그릇을 하나 더 담는 걸 우리가 중탕이라고 하는 거야. 이 안에는 이 작은 병 안쪽에는 이제 묽은 염산이 있고 거기에 얘가 뭐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물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는 해리라고 합니다. 해리. 세포가 잘 있다가 잘 분리해가지고 납작하게 펴가지고 표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딱딱한 상태에서 이거를 분리를 하다 보면은 이 조직이 손상이 돼서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드럽게 해서
조직을 연하게 해서 이따가 잘 분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고정, 해리. 자, 그 다음은 뿌리 조각의 끝부분을 약 2mm로 자르고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염색약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염색하는 단계다.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핵하고 핵만 염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염색체 이런 애들을 붉게 염색하는 과정이야. 아세트산 카민 용액 대신에 아세트 올세인 용액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식물 세포를 염색을 할 때는 식물이 약간 푸른 계열이잖아. 그래서 약간 붉은 계열에 해당하는 염색약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나 이렇게 동물 같은 경우는 피 때문에 약간 붉은색을 띠게 되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푸른색 염색약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염색이 끝나고 나면은 뿌리 끝 조각을 해붙임으로 잘게 찢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염색 그 세포들이 좀 막 붙어 있잖아. 근데 이게 세포 너네가 이제 뿌리를 보면 알겠지만 그 뿌리가 좀 입체적이잖아. 납작하게 생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상태로 빡 눌러버리면은 이 세포들이 어그러지면서 거기다 막 겹쳐가지고 제대로 못 봐. 그래서 얘를 잘게 찢어가지고 약간 평면으로 이렇게 펼쳐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세포들이 뭉치지 않게 떼어내서 한 층으로 얇게 펴는 과정이야. 이 안에서 뭐 핵을 분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알겠지? 그냥 세포를 얇게 떼어내가지고 한 층으로 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덮개를 덮어서 연필에 달린 고무로 가볍게 두들기게 됩니다. 이것도 얇게 펴는 과정이겠지. 이거를 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고정, 그 다음에 해리, 그 다음에 염색, 그 다음에 분리. 고정, 해리, 염색, 분리. 고정, 해리, 염색, 분리.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름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데다가도 담가 놓고 막 끓이고 막 염색하고 별짓거리 다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액체가 많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현미경 표본을 거름 종이로 덮어서 지그시 눌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있던 지저분한 용액들을 좀 옆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여분의 용액을 제거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관찰을 했더니 이런 그림을 보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동글동글한 모양을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간기라고 합니다.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체세포 분열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어.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그치, 염색체가 뭐 실처럼 풀어져 있었는데 간기에서 전기에 오면서 막대 모양이 보이고 방추사가 보이고 가운데 배열이 되고 양쪽으로 찢어지고 하는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단계를 구분할 수 있고 간기인 게 가장 많다. 왜냐하면 간기가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지. 그치? 가장 길다. 그리고 분열을 막 끝낸 세포는 분열 전 세포에 비해서 크기가 어떻다? 작지. 왜냐면 하나짜리가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당연히 작겠지. 그리고 나서 막 이제 분열을 막 끝냈을 때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세포도 조금 자라겠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또 분열을 하겠지. 여기에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다? 중기다. 가운데 있고, 그지? 잘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짧은 시기다. 양파의 뿌리 끝 생장점에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체세포 분열의 과정은 고정,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해리, 이 물중탕을 해가지고 그 묽은 염산 넣고 그다음 물중탕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염색, 핵과 염색체를 염색하고 분리, 이 세포들을 얇게 펴내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